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의 권대철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방사선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사선은 임상에서 혹은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럼 이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라든지 또한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X선이죠. 물론 감마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해서 X선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선이 어떨 때는 이로운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또는 해롭기도 하죠. 그러나 임상이나 병원에서는 이 X선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X선은 흉부라든지 또는 골절이라든지 또는 투시라든지 예를 들면 위장, 대장 이런 쪽에 검사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에 관련된 방사선을 이해함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방사선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CT, 즉 컴퓨터 단층 촬영도 여러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CT를 여러분이 검사했다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CT도 제3강에서 또는 제2강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경색이라든지 또는 뇌출혈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하는 중재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형 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혈관을 진단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X선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달은 미국에서는 내셔널 맘모그라피 데이가 되겠습니다. 유방 촬영을 위한 검사 날이죠. 그런 유방에 관련된 여성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맘모그라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방 검사가 되겠죠. 이러한 검사도 당연히 X선을 이용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다공증에 관련된 골밀도 검사도 X선, 즉 방사선으로 이용하죠. 또한 여러분들이 치과 검사를 이용할 때 치과에서도 구내, 구강, 촬영, 파노라마 또는 이 CT 검사도 당연히 치과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방사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파와 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한 방사선은 여러분들한테 이로울 목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또한 또 방사선을 해롭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김훈 작가가 쓴 화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이 소설은 제목이 화장입니다. 화장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코스메틱드죠. 그러니까 화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주는 화장이란 뜻이 있고 또 사람이 사망을 하면 죽으면 결국 불을 태우는 화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뜻이 있는데 이 방사선도 이로울 목적으로 쓰는 경우 있고 또는 해로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파트도 이로울 목적으로 뭘 하죠? 전력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냉장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로울 목적으로 쓰면 팻맨이라고 하죠. 나가사키 1945년 8월 9일 날 투하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방사선은 이런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울 목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스럽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방사선 영어로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선이라 함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방사선이 만나면 결국 투과, 산란,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사선은 파라고도 하고 또한 입자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파는
X선, 감마선이 되겠고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와 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방사선은 의료, 임상 쪽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전리 방사선을 많이 쓰이고 있죠. X선, 감마선이 대표적이고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이럴 때는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이 방사선은 결국 힘이 있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우리 몸에 만나면 결국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사선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X선이 만나게 되면 결국 전리작용이라든지 역이작용이라든지 이러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결국 에너지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 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한 역이 그러니까 하나의 궤도에서 하나의 궤도로 올라가는 역이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방사선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결국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우리 몸에 만나면 이로울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내지만 또한 방사선을 또 해롭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 인류 문명을 어때요? 퇴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사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원자 번호가 우라늄, 플루토늄, 텅스텐, 세슘,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주기율을 한번 보시죠. 주기율에서 보시면 74번 W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텅스텐인데요. 이 텅스텐은 X선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또한 무기를 만드는 데도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롭게 쓰이기도 하고 또한 인류를 이롭게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 우라늄이 있겠죠. 우라늄 92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기율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사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플루토늄, 세슘, 라듐, 라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돈가스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알파선이 나와서 폐가 해롭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기율에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가 원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방사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크게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눕니다. 전리란 말은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궤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주로 전리 방사선을 얘기하죠. 그러나 전리하지 않는 비전리 방사선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알파선들이 다 뭐예요? 방사선입니다. 또 방사선은 파가 있고 또는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은 우리 몸에 이롭게 쓰이기도 하고 또한 이로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방사선과 관련된 영상의학과 X선을 통해서 골절이라든지 흉부 검사를 만나게 되고요. 핵의학과 동위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또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하죠. 여기서는 전자선이라든지 중입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데도 쓰이고 있죠. 이렇게 방사선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에너지가 있고요. 주파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있죠. 그러면 파장이라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1초에 몇 개의 사이클을 그려지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X선과 감마선은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면 파장이 길다. 당연히 위로 가면 에너지가 크고 주파수는 결국은 커지는 거죠. 이러한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를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X선, 감마선이
영상을 만드는데 또는 치료를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고, 적외선 파트에서는 뭐 열 적외선을 통해서 실생활과 만나게 되죠. 자외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에 해롭다고 그래서 선글라스라든지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사선과 관련된 에너지, 주파수, 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방사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흉부 촬영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심장과 폐, 뼈 이러한 장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심장비대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러한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가장 와 닿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또는 갈비뼈라든지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의 장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사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결핵입니다. 흉부 촬영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핵 환자들이 결국은 대표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X선을 촬영하죠. 지금 말하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나 음악가나 가수들은 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김유정 역이라고 있죠. 그 김유정 작가도 결핵이었고요. 최만식, 프란츠 카프카, 나도양, 이상,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듣는 음악, 쇼팽, 김정호 이런 가수분들도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 결핵을 대처하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X선입니다. 그럼 X선의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X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렌트게 교수입니다. 렌트겐 교수 옆에 계시는 분이 베르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겠고요. 이 사진은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베르타의 손이라고 하죠. 부인의 손이 결국은 반지를 끼고 영상을 만들어냈죠. 뼈와 반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작용입니다. 투과작용이죠. 전리작용입니다. 또한 형광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렌트겐 교수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X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을 X선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신 분이 렌트겐 교수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인 렌트겐 교수가 최초로 X선을 발견한 날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X선을 발견한 이분의 이름은 빌헬름 콘레르 렌트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 이름이 On a New Kind of Rays, 그러니까 새로운 선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를 통해서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결국 X선을 발견했다는 것도 있지만 더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바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써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 또는 총알이 박히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한 결핵의 진단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X선이 결국 영상을 통해서 의료 또는 임상병원에서 획기적인 현대과학에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X선과 관련된 방사선의 작용을 한번 살펴보면 투과, 전리, 사진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요. 먼저 투과 작용을 보시면 이 X선이 결국 감마선이, 베타선이, 중성자선이 결국 투과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알파선은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베타선, 감마선, X선, 중성자선 차폐하는 물질이 다 다르죠. 그래서 X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차폐 물질은 주로 납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성자는 물을 많이 쓰이고 있죠. 결국 투과작용을 차폐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이러한 투과작용을 통해서 비파계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흉부 촬영, 또 공항에 가시면 수화물 검사를 하죠. 그래서
칼이 있다든지 또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배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리거나 또는 거기에 용접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이것을 결국은 확인합니다. 이것을 투과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선은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죠. 그래서 X선은 산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과작용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전리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이나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전자를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이온화됐다. 그래서 전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리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측기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아니면 산업에 응용하고 있죠. 이 전리를 영어로 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박돼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리작용, 전리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전리작용은 우리 방사선에서 특히 X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사선이 물질을 만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하나의 이온쌍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리작용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방사선 계측기, 방사선에 관련된 검출기에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리작용이나 또는 투과작용은 X선, 감마선, 알파선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방사선의 작용 중에서 투과작용 못지않게 이러한 전리작용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전리라고 되어 있고 궤도전자의 밖으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전리작용이라고 하고 결국은 임상의 치료라든지 또는 계측기라든지 이런 투과 전리작용 못지않게 많이 방사선과 관련돼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리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리작용은 계측기에도 쓰이고요. 또는 임상에서 치료 파트에도 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자를 싸긴 합니다. 발화 방지를 위해서 방사선을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도 있습니다. 자, 또한 멸균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수술장에서 쓰이는 그런 의료기구 또는 수술용 그런 기구들을 멸균하는 데도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식품에도 조사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전리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국 전리작용을 통해서 이온화돼서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방사선량, 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사선 계측기에도 전리작용을 이용하고 있고 산업, 의료 또는 멸균 이쪽에도 우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X선 사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흉부, 가슴 촬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진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만나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처럼 우리가 흑화도를 만들어서 영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은 결국 방사선 양에 따라서 어때요? 블랙, 어둡고 또는 하얗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용 방사선 사진이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예인 사진 작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형광등이나 혹은 백열 전구나 또는 LED가 있죠. 그것이 우리는 방사선과 관련된 세기, 강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도가 밝으면 어때요? 방이 환하죠. 그래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선량을 많이 주면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의한 이러한 필름의 감광 정도는 방사선 양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은 사진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임상, 즉 병원에서 영상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진작용을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검은 선이라든지 하얀 선이라든지 뼈라든지 또는 공기라든지 또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는 오토 레디오그래피라고 해서 사진작용을 통해서 실험실 특히 DNA라든지 이런 유전자 파트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작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뼈, 공기, 근육 이러한 물질들을 만나서 결국 대조도 차이를 만들어서 여러분 눈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진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선이 어떤 물질을 만나면 빛을 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형광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사선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작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CT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도 또 계측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형광은 말 그대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을 세기를 가지고 계측기라든지 열형광 선량계 대표적이죠. 또한 CT도 결국은 엑스레이가 섬광체를 만나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죠. 전기적 신호를 결국 아날로그니까 디지털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CT의 형광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T 영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과, 전리, 사진, 형광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형광작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T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형광작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작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임상에서는 열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마이크로파 또 마이크로 오븐, 전자레인지 또는 적외선 이쪽 파트도 형광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작용을 통해서 열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업, 의료 파트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방사선의 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엑스레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전자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단과 치료에도 이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입자선 같은 경우에는 암의 치료에도 쓰이고 있죠. 그리고 멸균이라든지 기구를 살균하고 멸균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또는 농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생명과학 쪽에서는 품종 개량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통해서 해충을 박멸하거나 구제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감자라든지 이런 쪽에 발화, 부패 방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비파괴를 통해서 결국 엔진이라든지 또는 탱크라든지 배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멍이 뚫렸다든지 이런 쪽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도 이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적이라든지 옛날 물건들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방사선이 가장 대표적인 게 라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다는 거죠. 주위에서 보시면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라돈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하는데 알파선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멀리 가지 못하지만 에너지가 크죠. 라돈을 여러분들이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기를 많이 하면 좋겠죠. 가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하고 겨울철에도 환기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참 좋겠네요. 또 지각, 땅이죠. 여기에 방사선이 있고요. 또는 인체, 방사선, 그 다음에 우주선 또는 진단 X선 또는 치료 방사선 또는 이런 소비재에도 방사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라돈과 땅에 있는 방사선을 살펴보았고 이것을 우리는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죠. 방사선은 자연에도 존재하지만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은 라돈이나 지각이 많고 X선이나 치료 방사선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 방사선은 우리가 잘 조절하면 되겠죠. 또한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연 방사선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노출이라든지 그걸 피해야 되겠죠. 또한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방사선의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상의학과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옛날에는 진단 방사선과라고 했는데요. 엑스레이, CT, 또한 MRI 초음파 이쪽을 만나게 되는 영상의학과입니다. 거기에는 X선이 있고 또한 MRI도 있고 또한 초음파도 있고 또한 뭐 중재의학 이런 쪽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이 진단하는데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영상의학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핵의학과라고 있죠. 대표적인 게 PET입니다. 영어로는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PE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PET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우리 몸속에 넣어서 결국은 암이라든지 또는 염증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진단에 이용되죠. 그래서 이 PET 검사는 핵의학과의 대표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해서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치료 방사선과라고 그랬습니다. 선형 가속장치, 중입자 치료 센터 이런 쪽이 방사선 종양학과죠. 여기서 방사선은 라디에이션이라고 그랬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전리를 시키거나 비전리를 시키거나 또는 파라고 할 수도 있고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종양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 또한 악성,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는 주로 암이라든지 종양을 치료하는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는 영어로 라디에이션 엉컬러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라든지 이쪽에 치료를 위해서 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도 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고 계는 감자에 파라, 싹이 나게 되죠. 이것을 방지하는데 방사선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심벌을 보고 있네요. 이 심벌은 결국 방사선을 쬐었다는 조사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심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조사한 이유는 결국 발화라든지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사선을 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은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랑 방사선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방사선을 유용할 목적으로 쓰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X선, 감마선, 알파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X선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 폐렴, 폐결핵 이쪽 파트에도 많이 쓰이고요. 또한 CT를 통해서 출혈, 뇌경색, 골절 또는 폐질환 이쪽에도 많이 진단하는 데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CT 검사를 통해서 방사선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방사선은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결국은 그 선량을 넘지 못하면 정당화죠. 최적합니다. 또는 선량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인간에게 해롭지를 않다는 거죠. 결국 방사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방사선의 폭넓은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주위에서 자연 방사선, 라돈가스, 지각에서 나오는 방사선,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죠. 또는 산업에서 만나는 X선, 감마선,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진단에 이용되고 산업에도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사선을 만나면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적절하게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방사선의 이해를 통해서 방사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폭넓은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기율에서 텅스텐을 얘기했습니다. 텅스텐은 심벌이 W가 되겠네요. W라는 말은 더블 U죠. 그러니까 U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만났다. 함께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방사선은 좋은 점을 산업, 의료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고 원자 번호가 7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7은 행운의 숫자고 4는 어때요? 죽을 사자입니다. 그러나 방사선을 통해서 럭키한 그런 행복한 또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방사선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방사선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방사선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요. 계속해서 2강, 3강을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사선 검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투시, 혈관 조형, CT 이런 검사법을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제3강에서는 CT 검사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가 영상학 파트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강엔 방사선의 이해, 제2강에서는 방사선 검사의 종류, 제3강에서는 CT, 컴퓨터 단층 영상학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방사선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사선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